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이미지를 종종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 머리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거나 또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현상으로 인식됐던 탈모를 요즘에는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 건강 플러스에서는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님과 함께 탈모증의 이해와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최근 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들이 자신의 이 탈모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 탈모 치료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인들도 이 탈모증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커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탈모로 인해서 외모가 변화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탈모로 인해서 모발이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역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배우도 역시 탈모가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탈모 증상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아니면 또 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탈모증은 어떤 질환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탈모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데요. 정상인들도 하루에도 70에서 80개 정도 모발이 빠집니다. 네. 이 모발 주기에 의해서 빠지는 건데요. 근데 그 같은 양이 또 다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이 정상적인 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하루에 100개 이상 모발이 빠졌을 때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모발이 빠지고 새로 나는데 점차 가늘게 나면서 이마가 넓어진다든지 정수리 숱이 좀 적어지면 우리가 탈모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탈모 인구 천만 시대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탈모 환자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탈모로 내원한 환자의 수가 24.8% 급격히 네. 증가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탈모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가나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탈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이하게도 20, 30대 환자분들이 48%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탈모로 인한 어떤 사회생활의 장애,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에서 어떤 이성 문제나 결혼 문제, 취업 문제에서 탈모가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카락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미지를 좌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탈모로 인한 외모 변화로 이 환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서 탈모 환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탈모 환자들의 93% 정도가 자신이 탈모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네. 88% 정도는 좌절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네. 78% 정도는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였고요. 70% 정도는 자신이 본래의 나이에 비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탈모가 굉장히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이 유전적인 부분에 생기는 겁니다. 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게 되는데 네. 특이하게도 옆머리나 뒷머리는 괜찮고 앞쪽부터 정수리까지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도 흔한 것이 원형 탈모증입니다. 네. 말 그대로 모발이 동그랗게 빠지는 건데요. 이것은 본인의 모근에서 저절로 염증이 생기면서 모발이 빠지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심한 스트레스나 심한 다이어트, 또 출산 후에 모발이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증이 있고요. 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성장기 탈모증이 있습니다. 네. 또한 교통사고나 그 화상 등으로 인해서 두피의 모근이 손상되는 흉터성 탈모가 있고 예.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탈모가 촉진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질환으로서는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상 그리고 난소 호르몬 이상 등이 있겠습니다. 네. 원인에 따른 다양한 탈모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가장 일반적인 탈모 유형,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탈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98% 정도가 남성형 탈모증이라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대머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그런 소인에 의해 생기는데 최근에는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력은 특별히 없는데 이런 네.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들은 이 탈모 증상이 없고요. 네.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차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 네. 쪽 숱이 좀 적어지는데 네. 대개는 군대에 전역한 후에 이렇게 네.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탈모는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네. 치료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하루에도 모발이 한 100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모발이 새로 나는데 점차 가늘어지면서 이마가 이렇게 M자 형태로 올라간다든지 네.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져서 휑해 보이는 증상 또는 탈모 증상은 어떤 심하지는 않는데 네. 주변에 있는 그 피지샘이 좀 커지면서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좀 심하게 네. 나타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는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가렵다든지 뾰루지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혹시 탈모는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또한 모발은 좀 가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가슴털이나 수염이 증가하는 경우도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증상인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병원을 찾아서 탈모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간혹 주변에 이 탈모 환자들을 보면요, 탈모가 나타나는 부위와 그 진행 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탈모들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유전적인 탈모 역시 임상 증상을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탈모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우리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탈모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목적을 하지 않고요. 네. 사춘기 이후에 모발이 점차 감소하고 숱이 줄어드는데 뒷머리나 옆머리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앞쪽부터 정수리까지 모발이 점차 가늘어졌을 때 우리가 네. 탈모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설명 주신 부분을 좀 들어보니까요. 남성형 탈모가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료 방법도 각각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탈모 환자분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탈모 진행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탈모가 진행한 초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탈모 진행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모발 관리를 통해서 탈모 진행을 약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한 중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고요. 네. 자가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더 많은 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탈모가 완전히 진행한 말기에는 자가 모발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남성형 탈모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남성형 탈모증으로 효과를 인정한 약품은 두 가지입니다. 네. 먹는 약으로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라는 제제 약이 있고요. 네. 또 바르는 약으로는 미녹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저녁에 한 번씩 두피에 바르게 되고요. 네. 먹는 약은 하루에 하나씩 아무 때나 이렇게 복용하게 됩니다. 네. 먹는 약은 주로 젊은 남성분의 탈모 치료에 이용되고 있고요. 네. 바르는 약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탈모 치료 또는 여성분들 탈모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약물 치료는 어떤 작용으로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 호르몬이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이게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사춘기 이후에 이제 우리 고안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피를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떤 남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모 근에서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뀐 다음에 이게 네. 탈모를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먹는 약은 모근에 있는 이 전환 효소를 억제해서 테스토스테론의 기능 그대로 하고 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탈모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실제로 먹는 약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가요? 이 먹는 약은 이제 복용하시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긴 하는데요. 네. 복용하는 동안에
90% 이상에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한 6개월 이상 되면 이렇게 모발이 굵어진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73% 정도에서 모발이 굵어진다 이런 네.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예방 또 약간의 개선을 위해서 이 먹는 약이 상당히 특히 중요하고 젊은 나이 남성일수록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탈모 초기에 이제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이 탈모가 뭐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들에게도 이 탈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탈모가 나타나는 이유와 또 이 남성형 탈모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분들은 탈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여성분들의 탈모가 드물었는데 네. 최근에 굉장히 탈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탈모 환자의 40% 정도가 여자 환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뭐 스트레스 증가도 있겠지만은 네. 요즘 인스턴트 음식 또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서 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탈모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흔한 그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이고요.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정수리 쪽 숱이 좀 적어지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벗겨지는 형태보다는 정수리 숱이 좀 적어지는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약간 임상 형태는 좀 다르겠습니다. 네. 이 탈모의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른 만큼 이 치료에 있어서도 남성형 탈모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분들도 탈모가 생기지만 네.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젊은 남성분들이 먹는 탈모 치료제가 효과가 여성분들한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를 꾸준하게 쓰는 게 현재까지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고요. 네. 모발의 성장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타민C 복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복용을 하시려고 네. 하고요. 또 어떤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다이어트를 하시고 있는 경우는 그런 생활 교정을 통해서 어떤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인을 좀 제거하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또한 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낭 재생 관리나 또 메조테라피 등이 탈모의 그 진행을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역시 탈모가 좀 많이 진행한 경우는 이러한 약물 치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또 많은 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좀 전에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서 이 탈모 환자들도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자가 모발 이식 수술은 이제 말 그대로 자신의 모발을 이식해 주는 건데 네. 탈모가 완전히 진행하더라도 뒷머리나 옆머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간 모발은 이 뒷머리처럼 탈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모발이 돼서 네.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자라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방법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의 역사는 1934년 일본의 오쿠다라는 분이 그 화상 환자 두피에 이식했던 기록이 처음 있고요. 네. 1959년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오렌 트라이히가 공여부 우성의 원리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뒷모발 이식해주면 앞쪽에 탈모가 되는 밭에 피부에 가더라도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네. 이론인데요. 현재까지 60년 이상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 방법에 있어서 오렌 트라이가 이제 시행한 서양인들에 맞는 방법은 동양인에게는 좀 거칠게 나든지 굉장히 어색한 결과를 초래해서 네. 1992년 동양인에 맞는 모낭군 이식술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모발 이식 수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펀치 식모술이라는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오렌 트레이가 처음 시도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모발이 가늘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잘 유용하게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 네. 동양인들에게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이 그림처럼 굉장히 모발이 거칠게 난다든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70, 80년도에는 이 모발 이식은 동양인에 맞지 않다 이런 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한 것이 미니 식모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 좀 더 단위를 나눠서 또 이식을 해주는 건데 역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흉터가 생기면서 한 구멍에서 여러 가지 모발이 남아서 칫솔 모양처럼 이 모발이 좀 자라게 됩니다. 역시 네. 그래서 미니 식모술 역시 동양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모발을 이렇게 잘라 넣어서 구루터기를 보면 한 구멍에서 한 개 또는 두세 개 모발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것을 네. 모낭군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네. 그대로 이식해주는 모낭군 이식술이 현재 동양인에 맞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양에도 이 모발 이식 수술은 모낭군 이식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은 모낭군 이식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낭군 이식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소 마취하에 진행합니다. 주사 네. 마취 후에 탈모가 일어나지 않을 뒷부분의 두피를 가늘고 길게 절제를 해내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대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가늘고 긴 일자 실선의 흉터가 생기지만 네. 모발이 이렇게 자라면 덮어지기 때문에 흉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채취한 두피를 가지고 모낭 단위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네. 모근에 손상이 없이 잘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분리된 모근을 가지고 식목이라 하는 이제 기구에 올려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심게 되는데 네. 기존 탈모된 모발의 방향, 각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식해주면 수술이 끝나겠습니다. 네. 모낭군 이식 수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낭군 이식 수술을 통해서 최대 몇 모까지 심을 수 있고 또 그 모발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통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2,500모에서 3,000모 정도를 보통 이식하게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4,000모 이상 이식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 모발의 그 생존율은 역시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88%에서 99% 사이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92% 정도 자라서 네. 어떤 효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술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낭을 이 두 개로 나눴을 때 각각 심었을 때도 각각 부분에서 모발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모발이 가늘게 나고 좀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네. 효과를 위해서 모근을 손상 없이 통째로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발 이식 수술에서 이 모발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모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심은 머리카락은 열흘 정도 잘 위치해야지 이 네. 모근이 생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열흘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수영 등을 피하시라고 하고요. 이 심은 부위는 여러 군데 바늘구멍을 냈기 때문에 붓기가 네. 생겨서 이마가 좀 이마로 붓기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은 2, 3일 정도 휴가를 내셔서 이마에 냉찜질을 해서 이마 붓기를 좀 예방하시라고 하고요. 네. 한 2, 3일 정도는 금주하시고 흡연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탈모가 계속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네. 젊은 남성분들에서 네. 탈모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적절한 약물 치료, 탈모 진행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술 직후에는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번에 뭐 빠져버렸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술 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발은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한번 빠지게 됩니다. 보통 네. 2주에서 4주 사이에 70에서 80% 정도 빠지게 됩니다. 빠진 이유는 잘 자라던 머리카락이 좀 밖으로 나와서 분리가 되고 들어가니까 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 머리카락은 한 4개월 후부터 한 달에 1cm씩 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점차 자라게 되면서 두피를 덮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 후에 한 1년 정도 돼야지 수술 효과의 80%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되면 95% 정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사실 뭐 탈모에 대한 속설이나 오해들이 많아서 이런 잘못된 속설들이 올바른 탈모 치료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탈모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한 뭐 오해 또 진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민간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첫 번째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역시 이제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뭐 혹시 뭐 정력이 세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탈모는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수치고요. 어떤 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탈모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정력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뭐 빗으로 머리를 자주 두드려 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네. 빗으로 머리카락 두피를 두드려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원하고 또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네. 모근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걸로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고요. 네. 또한 이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검은색을 많이 먹으니까 검은 머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네. 근데 콩에는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남성의 탈모증에 약간은 효과가 있지만 네. 그게 임상적으로 실제 효과가 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정도 이렇게 하시지 그걸 네. 치료에 이용하기는 뭐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자주 착용하면 탈모에 좋지 않다 이런 네. 얘기 있는데 우리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처럼 햇빛을 봐야지 모발이 잘 자라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이 모발은 이 모발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모자 쓰고 이렇게 뭐 그 작은 모 쓰시고 하시는 것도 네. 탈모에는 뭐 별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 탈모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최근에 탈모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큰 게 식생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이제 과일, 야채, 해산물 등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또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탈모 그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네. 탈모에 해로운 음식은 역시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청량음료, 콜라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역시 여러 가지 성인병 등 대사성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런 탈모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두피나 모발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운동이나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파마나 염색이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어떤 두피 건강이나 모발 건강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파마나 염색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더라도 유전적인 탈모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탈모 유무를 진단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탈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과거에는 탈모는 뭐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이게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뭐 관리, 또 심한 경우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탈모로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하게 탈모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치료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의 질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상태로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네. 병원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탈모는 우리 몸의 호르몬 상태와 영양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합니다. 그냥 넘기는 생활 습관들이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에 자신의 생활 습관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탈모도 치료해야 하고 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생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님과 함께 탈모증의 이해와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